네, 반갑습니다.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이장우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버스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 115번을 운전하고 계시고 학생버스 지회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오연일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시 동구에서 115번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버스에 재직하고 있는데 그 노동조합 지회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버스 노동자들의 현실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하는데요. 최근에도 그랬고 매년 이렇게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고요. 버스 노조들이. 아마 파업을 하는 원인들이 있을 건데 올해는 특별히 울산 지역에서도 이 파업 이슈가 좀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해는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이나 이게 노동자들 버스 임금 관련해서 기사나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전 그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판결의 영향으로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기 상여금이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통상임금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한 10% 정도 이렇게 인상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죠. 자연적으로 이제 임금 인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담,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주들이나 울산시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통상임금으로 법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법으로 적용되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 임금을 이제 떨어뜨리려는 그런 내용과 시도와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생존권을 이제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통상임금은 몇 차례 이제 대법에서 판결되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개념인데, 그것을 당연히 통상임금은 뭐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안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상임금 적용되는 범위를? 이전에 이제 사업주들은 그렇죠. 울산시나 재정지원금을 작게 주다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작게 주다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이나 뭐 재정적인 여건이 이제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판단도 그렇는데요. 2013년도 이전에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 통상임금의 고정성이죠. 예, 고정성에 결여된 부분 때문에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이 이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2013년도 판례. 판례에 따르면. 그런데 이후에 그 판례에 대한 하급심에서 이제 뭐 1심이나 2심 재판부에서 이 판사들이 이 부분은 고정성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대법원 판례를 반대로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2013년 이후에 전국의 각종 소송이 일어나면서 그 판단들이 뒤집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후 최종적으로 2024년도 12월 19일 날 전원합의체에서 최종적으로 현재 재직자에 대한 고정성을 파기하고 이런 통상임금으로 산입시키는 부분이 적용된 것입니다. 예,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기만 하면 고정성이 없어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된다라는 판결이었죠. 그것 때문에 버스 노동자들의 그간에 이제 연장근로나 휴일수당, 야간수당, 그다음에 뭐 연차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울산시와 이제 사업조합 간의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갈등이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전국적인 어떤 파업 상황들이 있었다. 아직도 뭐 전국적으로 합의가 안 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울산은 그러면 잘 해결이 됐나요? 울산은 잘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시내버스의 임금 체계의 그 시간급은
22일의 소정 근로 시간을 책정하고 있죠. 단협에 임금 협정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부에서 고시한 배분 법리 적용 기준으로 보면 176시간의 그 기준 안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요번 임금 협약은 노동부의 지침 사항을 위반해서 209시간으로 그것을 배분안을 나눈 거죠. 배분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임금 손실이 이제 기사들한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이것을 바로잡아라는 시정명령이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176시간 나누기 해서 통상 시급으로 뽑아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울산은 209로 나눠가지고 예. 통상시급을 뽑았네요. 예, 지금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시급이 낮아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낮아지고 그걸 통상시급을 그 낮아진 통상시급으로 연장 야간 연차 예. 휴일 수당을 주면은 그 수당이 낮아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임금이 많이 실질 임금이 이제 낮아지죠. 예, 손실되었습니다. 예. 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합의를 한 거네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합의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후에 저희 노동자들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법률적으로 좀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이게 손해보는 일을 왜 노동조합이 합의를 했을까요? 시내버스는 특이하게 사업주가 존재하고 노동자가 존재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시가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시내버스 형태는 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재정지원금의 관장력을 가지는 게 울산시의 재량권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 사업주들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요번에 만들어진 노조법 2, 3조에 대한 형태죠. 실제로 우리가 노정교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뭐 사업주들하고 노동자들이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만 교섭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장인, 주체인 시가 지금 빠져서 이것을 방관하고 묵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네. 버스가 파업한다고 하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버스 노동자들이 그냥 임금 올리려고 한다. 네. 그게 안 돼서 파업한다. 이렇게 인식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깊이 좀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런 당연히 지급하고 책정돼야 될 부분을 안 된 거네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기사들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들의 운영 형태를 보면 일하는 형태를 보면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네. 버스 기사들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게 되고 네. 명절이나 주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버스 기사는 명절 때도 일을 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전부 다 이제 그야말로 일하는데 시민들의 발이니까. 시민들의 발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전부터 버스 기사들의 근로 시간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다른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 주 5일째 평균 직장인 기준과 버스 기사들의 근로 시간을 보면 버스 기사들이 월에 한 12시간 이상 근무를 많이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새벽에 버스 기사들은 새벽 3시 반에 3시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집에 가면 퇴근 시간이 1시입니다. 네. 새벽 1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심야 근로를 조조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연장 근로 수당을 주말에도 근무하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버스 임금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실제로 그런 연장 근로나 주유 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이제서야 좀 바로잡아가는 체계고 실제로 많은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임금들이 어느 정도 책정되고 그렇게 좀 받아가는 것입니다. 예. 예. 하여튼 이 다 깊이 또 이렇게 파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이런 문제들이 또 보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버스 우리 노동자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집에 들어가면 1시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또 직결되잖아요. 예. 그런 피로도나 이런 게들이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참
예, 좋은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지금 버스 노동자 현실과 관련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좀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연봉 5천만 원 이상 주는 공장이 있었는데, 현장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실태를 알고 보니까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주 6일을 근무해야지만 연봉 5천만 원이 맞춰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직장을 5천만 원 준다고 누가 가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태반이었고, 버스 기사들 역시 새벽에 나와서 늦게 퇴근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배변 활동이나 생리 현상도 그렇죠. 많은 고충이 따릅니다. 그런 버스 급하게 세워놓고 긍긍결계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허리나 지금 목 디스크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런 일상생활 일하면서 우리가 산재 사고도 실질적으로 그냥 체감으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기사들의 일하는 형태 우리가 체계도 좀 많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런 실태들은 이제 뉴스에는 안 나오니까, 그죠? 예,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예. 야, 그런 부분들이 방송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실제로 많이 힘듭니다. 버스 기사들이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근데 여러 가지 오늘은 임금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버스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실제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한 번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예, 우리 마지막으로 버스 노동자들에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하시죠. 내가 일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매년 이루어지는 임금 협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활의 모든 부분,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결정되는 게 임금 협상이고 단체 협약입니다.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만 우리의 버스 기사들의 처우가 바뀌고 생활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나의 가정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버스 노동자들이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